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KDD 2023에 2023년에 발표된 커뮤니티 기반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 방법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popularity prediction이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파퓰리티를 예측하는 문제이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챌린지가 존재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이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요소들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인기 있는 아이템이 다른 사용자에게 목격될 확률을 높여서 그 판매량이나 클릭수와 같은 아이템의 성공 수치가 파워로 분포를 따르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아이템이 포스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저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처 기반이나 RNN 기반, GNN 기반과 같이 기존의 메소드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구조와 그래프의 동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DGP라고 popularity 디텍션을 위해서, 프리딕션을 위해서 다이나믹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모든 인터랙션을 시간 표시가 된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 그래프로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그 각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속적인 유저의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피처의 변화를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면 이 인터랙션 정보를 메시지 벡터로 인코딩한 다음에 이제 이 인코딩된 벡터를 그 유저와 아이템의 각각 레프레젠테이션과 융합을 해서 업데이트된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디텍션 모듈을 사용해서 그룹의 선호도를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대략적인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본 논문의 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을 시간 정보 그래프로 간주를 하고 유저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피처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동적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하였고 또 다이나믹 커뮤니티 기반 인포메이션 디퓨전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그 그룹의 선호도를 잘 포착하고 유사한 잠재적인 선호도를 가진 노드들을 그 동적으로 같은 커뮤니티로 구성을 해서 커뮤니티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메소드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비용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시간 정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와 U를 정의를 하였는데 각각은 아이템 셋과 유저 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을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저와 아이템 사이 인터랙션 정의를 할 때 타임 스탬프도 정의를 하였는데 이 이유는 같은 인터랙션이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발생을 하면 서로 다른 인터랙션으로 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스탬프가 존재하는 인터랙션의 연속적인 시퀀스로 그래프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처럼 이 식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인터랙션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특징은 실제 상황과 잘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popularity prediction은 그 앞서 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popularity를 예측하는 문제이고 이 temporal information 그래프와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그 미래 시점에 대해서 아이템의 popularity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popularity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데 이 CDGP는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드의 변화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캡처하기 위한 다이나믹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과 두 번째는 그 동적으로 변화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캡처하는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
다음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메시지 프로파게이션,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모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이나믹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부터 보자면 이거는 그 노드에 변화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캡처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노드의 특정 시점 이전까지의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히스토리컬 메모리와 새로운 인터랙션 정보, 그리고 템포럴 피처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생성한 다음 이 메시지를 이제 메모리를 새롭게 업데이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모리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 새로운 인터랙션이 발생을 할 때 인터랙션 이벤트를 벡터화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코딩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아이템의 메모리와 유저의 메모리 그리고 템포럴 피처를 사용해서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템포럴 피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데이팅을 이제 그 다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때 GRU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그 아이템 노드에 관련된 식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 유저 노드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연속적인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그룹의 선호도와 그 계층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듈은 커뮤니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티뉴얼하게 학습하고 또 그리고 커뮤니티 드리프팅과 대규모 수치 행렬 연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선호도를 그 학습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타겟이 되는 아이템 노드를 센터로 가지는 커뮤니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속하는 멤버들의 셋을 NCI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랙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 이벤트와 관련된 그 아이템을 의미하는 C 노드와 유저 노드를 의미하는 U 노드가 그 새로운 커뮤니티에 각각 그 새로운 그 센터로 정의되고 그리고 이웃에 존재하는 노드들은 커뮤니티의 멤버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멤버들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속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멤버십 스트렝스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쿼리 벡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알파를 스포트 맥스를 사용해서 그 계산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획득된 그 커뮤니티 리프레젠테이션 사용해서 커뮤니티 스코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그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해서 그 피니스 펑션을 그 L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커뮤니티 피니스 스코어를 수정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L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는 로컬 익스트럼 그 인포메이션을 캡처하고 전체 그래프에서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샘플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스코어와 각 멤버들의 커뮤니티 스코어는 이 두 가지 식을 사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한 스코어를 이 K개의 이전에 그 계산됐던 K개 커뮤니티 스코어와 비교를 하고 이 세 가지 스코어를 비교를 해서 탑 K 스코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탑 K 스코어에 해당되는 그 K개의 커뮤니티를 선택을 해서 이 T 시점에 새로운 K개의 커뮤니티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멤버를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 앞서 구했던 멤버십 스트렝스를 바탕으로 에롭 네리버스를 그 커뮤니티 멤버로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호배 개수를 2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인데 우선 이 CI를 센터로 하고 1차적으로 이웃 노드들을 그 멤버로 샘플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노드들에 연결된 다른 이웃 노드들을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값이 알파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는 그 노드들을 이제 C1이 속하는 커뮤니티의 멤버로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커뮤니티 기반 메시지 프로파게이션 모듈입니다.
그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는 노드 레벨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서 파퓰러리티를 예측을 하였는데 그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는 메소 레벨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프로파게이션 패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에서 확보한 커뮤니티 구조를 기반으로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에서 생성되었던 메시지를 전체 커뮤니티로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 새로운 인터랙션 정보를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하는 멤버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그 다른 커뮤니티에 속하는 멤버들의 그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모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션과 아이템 노드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파퓰러리티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퓰러리티는 이와 같이 이 13번 식과 같이 정리되고 로스 펑션은 이게 마지막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총 5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으로 정의를 하여서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는 소타 메소드와 비교를 하는 실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성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험, 세 번째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력을 확인한 실험이고 네 번째는 이제 이 CDGP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그 다이나믹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떠한 이점을 얻었는지 확인한 실험이고 마지막은 이제 유저와 아이템의 레프레젠테이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 베이스라인으로는 3가지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세팅인데 그 폴게스트 듀레이션의 경우에는 트위터의 경우에는 3일, A 마이너의 경우에는 6개월, APS의 경우에는 1년으로 잡았습니다. 총 기간의 경우에는 트위터는 한 달, A 마이너는 7년, APS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실험인데 여기 보시면 이 DT와 SVR이 피처 기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랑 그 제안하는 CDGP랑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가 수동으로 설계된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좀 복잡한 패턴을 제대로 캡처하지 못해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GCN의 경우에는 성능이 나머지 그 메소드에 비해서 확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것을 그 노드 간의 시간적인 종속성을 제대로 캡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그 TGN과 CDGP와 같이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 메소드의 경우에는 그 아이템과 유저의 에볼루션 트렌드를 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TGN의 경우에는 트위터에서는 성능이 좀 비교적 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 트위터가 아까 한 달로 기간이 짧고 그리고 그 데이터 특성상 아이템과 유저의 에볼루션이 명확하지 않아서 성능이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CDGP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총 3가지 케이스를 정의를 하여서 그 CDGP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을 제거했을 때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피니스 스코어를 GCN에 사용하였을 때고 마지막은 템포럴 피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제거했을 때와 성능을 비교해 보자면 CDGP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이 그 하이 오더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GP의 경우에는 피니스 펑션으로 LE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사용했을 때가 구조적인 정보를 더 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GCN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포럴 피처의 경우에는 이 템포럴 피처는 타임 스탬프에 가치 있는 에볼루션 패턴을 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이 노란색, 이 노란 그래프가 커뮤니티 넘버의 숫자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이고, 이거는 그 멤버의 맥스 넘버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커뮤니티 넘버에 대한 그래프부터 보자면, 그 800이나 500까지는 성능이 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의 이펙티브니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800이나 500으로 5천, 아니 8000이나 5000으로 늘렸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그 커뮤니티 스케일이 커뮤니티 넘버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 넘버의 경우에는 커질수록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 어널리시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기존 그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CDGP와 다르게 정적인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자들은 그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맞게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를 여러 개의 그래프 스냅샷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새로운 스냅샷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 해당 스냅샷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커뮤니티를 감지를 하도록 그 방식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스냅샷은 스태틱 네트워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CDGP가 나머지 세 가지 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그 CDGP의 경우에는 그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정보의 소실 없이 커뮤니티 구조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GP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스코어 펑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스트럭처를 감지하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멤버십의 스트렝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리니얼 문제뿐만 아니라 넌 리니얼 문제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구조 변화를 시각화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 유저의 프리퍼런스가 계속 진화할 때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변화를 잘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템과 유저 트랙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인데, 여기서는 A 마이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아이템부터 보자면 총 4가지 아이템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이 4가지 아이템을 경향에 따라서 그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가 감소하는 그룹이고, C와 D의 경우에는 그 인기가 증가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에 속한 아이템의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트렌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트랙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저의 그 리서치 필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 분야의 변화에 따라서 레프레젠테이션도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가까이 위치하는 점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진 유저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점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저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피처의 연속적인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그 아이템과 유저 사이의 인터랙션을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로 간주를 하였고,
그리고 제한하는 메소드인 TDGP의 경우에는 각 노드에 대한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터랙션이 관찰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선호도를 커뮤니티 구조로 모델링하여서 동적으로 유사한 프리퍼런스를 가진 노드가 같은 그룹에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 정보를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를 해서 전체적인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셋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 CDGP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CDGP가 시멘틱 커뮤니티의 변화와 유저 선호도의 변화를 잘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실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나 추천 시스템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가 아이템에 대한 커뮤니티. 네, 우선 여기서는 예시로 아이템을 들었습니다. 그냥 예시예요. 그러면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마 여기서는 그 아이템만 예시로 들었는데 유저들에 대한 커뮤니티도 따로 정의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뒤에 실험에서는 어때요? 뒤에 실험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에 대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은 이제 아이템을 예시로 들어서 하였는데 여기 이거 최종적으로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정의를 할 때 그 아이템 커뮤니티에 대한 스코어랑 이제 그 유저에 대한 커뮤니티의 스코어랑 이제 그 이전에 계산했던 스코어를 같이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커뮤니티 구조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안에 유저도 있고 아이템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유저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아이템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에 대한 커뮤니티는 아이템을 이제 중심으로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이제 아이템의 경우에는 유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저가 이웃 노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저에 대한 커뮤니티는 유저가 이제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가정해요, 여기서는. 어, 따로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퍼퓰러리티는 어디에 정의된 프로퍼티죠? 노드에 정의된 건가요? 예측인가요? 예, 엣지 수가 아닐까요? 여기서는 그 아이템과 유저가 인터랙션 하는 시간의 수를, 그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아이템의 퍼퓰러리티를 예측한다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링크 프리딕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링크의 어떤 값을 예측하겠다? 어떻게 보면 링크 프리딕션이 아닐까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링크 프리딕션 문제를 푼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링크의 수를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연결이 될지를 예측해서 그 링크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프리딕션을 계산하고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에서 학습 모델은 뭘 쓰는 건가요?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프레젠테이션만 나와 있고 네, 러닝 할 때 어떤 모델을 썼는지 대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저도 읽을 때
그럼 따로 확인을 뒤에 못했던 여러 것 가지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나오는데 그런 베이스라인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뒤에는 베이스나 아래는 베이스 이런 방법들. 어,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이 베이스라인을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아예 만 사용하였을 때 예측하는 결과고, 모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학습을 할 때는 다른 모델들도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모델로 학습을 할까요? 그건 발견을 따로 오버레이션 스터디 보면 네. GCN 없을 때랑 비교하고 그런 걸 보면 GCN을 기본으로 사용해요. 아, 이거는 그, 어, GCN을 기본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거는 레프레젠테이션보다는 그 커뮤니티 스코어를 산출할 때 그냥 GCN을 사용했을 때랑 기본적으로는 에리 컨볼루션이라는 모델을 하였고, 이거를 이제 GCN이랑 비교하였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네.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언급은 없어요. 네, 따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나믹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핵심을 뭘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니 얘를 커뮤니티라는 걸로 정의해서 커뮤니티 단위로 다루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좀 빠르게 정보를 표현하고 네.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 다이나믹이라는 특징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큰 틀에서의 개념인지 아니면 방법론 세부적으로 그런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인지. 그냥 그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큰 틀에서 어, 네, 우선 여기서는 커뮤니티로 묶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같은 유사한 노드끼리 묶어서 그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렇게 이해가 네, 되는데 그러면 네, 실험에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가 보네요. 그냥 그거를 전제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질문 있어요. A 텀블 이게 그냥 기존 연구를 참고했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거를 사용을 하면 그 약간 지역 극값 정보를 잘 캡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조금, 네, 이 논문만 봐서는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일 가장 효과적이라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수는
커뮤니티 수요? 커뮤니티 수.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커뮤니티가 제가 듣기로는 클러스터랑 무슨 네네, 맞아요. 수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 수에 따라서 성능 예측한 거예요. 성능을 측정한 거예요. 커뮤니티 수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할까? 제가 케이블 같은 경우 신뢰스토어 아, 그 커뮤니티 수를 결정하는 거는 그 여기서 그탑 K 스코어를 선택을 할 때 이 K개가 커뮤니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개수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그래프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커뮤니티를 쓴다가 보네요. 네, 이 실험해 보니까 K-민스, K-매트릭스 네. 굳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음, 리프레젠테이션 해놓고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겠다 뭐 그런 취지. 네. 그래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레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베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라고 하면 질문 있어요. 그 작년 KDD에 난 거네요. 근데 뭐 이거 학생 연구보다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봤어요? 아니, 근데 논문 보면서 약간 오탈 좀 잘못, 그러니까 약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심사위원들이 잘 안 짚고 넘어가는 건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이 정도 퍼포먼스는 사실 목표자도 잘 없는데 목표자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노블하거나 이랬으면 김보영 쌤 연구가 더 나아 보이죠. 잘 모르겠습니다.